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한 번 지나갔어 하는 게 아니라 0.5%포인트라는 22년 만에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도 또 있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있고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상황. 원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금리를 올리는 시기 3월부터 금리 인상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게 맞죠. 금리를 올릴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뭐 저도 엊그제도 그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공부 그냥 한 시간만 찾아봐도 그냥 한 10분만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봐도 금리 인상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또 업종을 찾고 싶어 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뭐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뭐 기업이 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이클을 타면서 저점이 있으면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계적으로 그냥 주식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이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지켜나가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라도 사겠다 하는 수요가 몰려야 그걸 수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수급이 몰려야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 수급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는 이 모래알 같은 거니까 오르기가 어렵죠. 그 이유가 우리가 호가 한 개, 두 개 치고 거기다가 뭐 만약에 500원짜리 종목을 450원에 매수 걸어놓고 좀 빠진 다음에 550원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여봤자 약하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을 뭐 200억 원어치를 지금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해줘라고 프로그래밍을 걸었을 때 그러면 이 주가가 호가창에 많이 걸려 있지 않다면 그냥 막 호가창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구나 하고 이 포착을 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같이 매수하거나 하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들어오는 날의 아마 모습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그렇게 해서 뭐 최대 상한가까지도 하러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주나 바이오주나 그다음에 은행권의 금리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대형 투자 산업들 뭐 기반 산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적의 재무제표의 그 대출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여러 행동해야 할 것도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 예를 들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같으면은 딱 리오프닝 종목들 잘 못 가고 있는 리오프닝 종목들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종목들 세 번째는 아주 많이 빠져있는 과하게 빠져있는 낙폭 과대주 그러면 아주 많이 빠져있는 아주 많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어렵죠. 그 낙폭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게임주라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가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저가 매수세가. 그런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요. 그럼 아직은 더 저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 어, 계산을 잘못한 나의 실수인 거죠. 생각을 뭐 잘 못했던 게 나의 실수인 거죠. 그럼 실수를 바로 그냥 인정해야죠. 그래서 아 이거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아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완전 무너졌고 게임주 뭐 다 로블록스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 오늘 무조건 빠지겠구나 하고 장 초반에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다 하더라도 그냥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거 던질 때 뭐 100% 던진 분이 있었다면 어제는 뭐 그분이 잘하신 거지만 또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제 오전에 일단 50%를 던지고 추가로 한 20% 정도를 뺐다가 다시 샀다가 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루에 뭐 한 엄청 많이 매매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무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무상증자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어제같이 그냥 빠진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봤자 5일선 정도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판다면 여기에서 한 11선 부근까지 밀렸을 때 그때 이건 더 팔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겠죠. 아직은 아니겠죠. 그리고 YG엔터나 뭐 제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나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때 지금 사야 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별로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매수를 하고 매매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위메이드의 그 비중을 뭐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제 같으면 저는 위메이드를 팔고 위메이드를 계속 위메이드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주가 분명히 많이 빠진 거 맞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없나 찾아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했죠. 해서 그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딱 보합권에 있는데 제가 매매할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매도한 걸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매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위메이드보다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오전에 위메이드를 파시고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한 사람들은 그 자금만큼을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팩트는 외국인들이 어저께 위메이드는 던졌고 카카오 게임즈는 샀다 하는 거를 어제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대응을 하고 저도 좀 매매를 계속 하면서 손절을 계속 이제 해야 되잖아요. 매매를 한다는 건. 손실을 굉장히 크게 지금 보고 있어요. 위메이드만 놓고 보면. 그런데 또 덩치는 이제 뭐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덩치는 키우는 거고 또 키운 매수 단가를 낮춰 놓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까지 어저께 폭락하기 전까지 위메이드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또 어저께 막 폭락을 하면서 일단 손절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 된 게 찍히는 그 상황이 괴롭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자금이 또 꽤 적지 않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팔고 사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이거를 또 왕창 빠져가지고 이 그동안 쌓여있던 수익금이 또 희석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꾹 참고 안 팔고 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정말 잘 이겨내시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5월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0.5%포인트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한국 시장 계속 출렁을 거라는 것도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3일 그죠? 다음 주 5월 13일까지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적 발표부터 금통위까지는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금통위
그 닥쳐 있는 이번 달 말까지는 또 주가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날 올려드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3,200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두 번째가 카카오, 세 번째가 네이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그냥 플랫폼 종목들과 반도체 종목들, 상위 종목들을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그것만 지금 놓고 보면은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KB스틸, 카카오뱅크, 한솔케미칼, 코스모신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매도해서 보면은 일단 반도체, 플랫폼,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코스모신소재 같은 종목들, 바 같은 종목들 이제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대형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바를 왕창 팔았고요. 셀트리온을 많이 샀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국인들 매매 보면. 그리고 순매수 종목 보니까 기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현대중공업, KB금융, 한국항공우주, 삼성SDI, SK텔레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 SO일, 셀트리온, LIG넥스원,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방산주도 보이고 셀트리온이 굉장히 반갑게 이름을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아가 이제 제일 많이 매수한 것도 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DLENC, LG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의 매도 종목이 비슷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주를 그냥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종목별로라기보다는 삼성전자,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현대중공업 정도만 외국인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했다. 이런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대신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오일, 그 다음에 크래프톤, OCI, 코롱인더, HMM, GS, 한전기술, 한솔케미칼, 펜오션, LG화학, 삼성전기, KCC, 한국가스공사를 많이 샀습니다. 뭔가 그 전주나 최근 흐름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 한솔케미칼을 이제 기관은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까 그 삼성 SDI를 샀는데 기관은 LG화학을 매수를 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보니까 카카오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두 번째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KB스틸, 네이버,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하이브, 넷마블, LG이노텍, SK텔레콤, CS윈드를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지난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플랫폼을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골고루 내다 팔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도 많이 팔았는데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플랫폼의 매도 이 두 가지로 일단 지난주 코스피의 어떤 흐름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난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그 밑에 삼성 SDI까지 보면은 2차전지 대형주, 코스피의 2차전지 대형주를 상당히 많이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제철을 이제 연기금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 안에 철강이 없었는데 그 연기금이 이제 현대제철을 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려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또 한전기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GS, S오일, KCC, 코롱인더,
FNF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FNF 매수한 것도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FNF가 지난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저점에 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 종목들 특징을 보면 좀 과하게 빠진 종목들을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금투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연기금이 조금 중장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할 거 역시 저점에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 거의 제가 볼 때 좀 기계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도 40만 원이면 진짜 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0만 원 밑에 무너져 있는 상태고 FNF도 좀 많이 싸져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제일 많이 판 종목 역시 기아였고요. S-오일, 또 HMM,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GS, LG화학, 코롱인더, 펜오션, 한전기술, OCI, 삼성 엔지니어링을 개인들이 지난주 많이 팔았고요. 이 중에 크래프톤을 빼고는 다 올랐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대로고 나머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은 주가가 잘 갔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KG 스틸 하나만 빨간색이고 다 하락했죠.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카카오, SK 하이닉스, 네이버 딱 보면은 역시 반도체와 플랫폼을 제일 많이 개인들이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LG 생활건강, LG 에너지 솔루션, KG 스틸, 카카오뱅크,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DLENC, 하이브,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싸요. 이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근데 아직도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개인들 매수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바뀌기 전에는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다들 너무 좋은 종목.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매수를 하신 이 개인 투자자들께는 이 종목도 그냥 길게 갖고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길게 가져가면 결국은 뭐 수익이 나겠죠. 이 종목들이 계속 무너지진 않을 테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을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NF였습니다. 그리고 심텍, 또 오스템 임플란트, 주성 엔지니어링, 천보, 루트로닉, 원익 IPS, 고영, TSE, PNT, 파트론, 셀리버리, 안랩, 메가스터디 교육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LNF와 천보를 던진 것을 확인을 하고 오른편을 딱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저 위에 있어요. 에코프로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 쪽으로 2차전지 소재주를 에코프로 BM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2차전지주들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 PNT라든가. 그래서 좀 흐름이 좀 엇갈려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많이 산 종목 보니까 골프존을 샀어요. 골프존 계속 이제 제가 처음 이걸 소개해드렸던 게 언제였더라? 2, 3주 됐나요? 2, 3주 정도 전에 제가 이걸 멤버십 방이었나 방송에서 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은 뭐 그 JYP 엔터나 YG 엔터나 이런 식으로 그 엔터 대형주들 못지않게 지금 이런 그 골프존 같은 종목이 사실은 또 리오프닝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외국인이 요즘에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좀 현명한 개인들도 좀 많이 매수하는 것 같아요. 수익이 제법 괜찮은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그래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한 종목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골프존, 에코프로 BM, 원익 QNC, 에코프로, TCK, G2파워, 다날, 비덴트, 휴림로봇, 원익 머티리얼즈, 테스나, CJENM, 박셀바이오, 코미코까지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골프존하고 박셀바이오 딱 두 종목 빼고는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기관들 보면은 제일 많이 판 종목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또 엔캠, LX 세미콘,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골프존, 위메이드, 심텍, 한국 BNC, 제이시스 메디칼, SM, 이녹스 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까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은 그 게임주들을 기관이 왕창 던져버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외국인들 중에서는 외국인들 매매 종목 중에서는 게임주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런데 기관은 게임주를 왕창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 주가 흐름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은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산 종목 보니까 LNF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동진 세미캠, 에코프로, 원익 QNC, 코미코, 진성 TEC, 코나아이, 메가스터디 교육, 원익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원익 P&E, ST팜, JYP 엔터를 기관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데 그 중에서 역시 동진 세미캠과 진성 TEC 두 종목만 올랐고 다 빠졌거나 뭐 보합권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역시 지난주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판 종목 카카오게임즈를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고, 펄러비스, 위메이드까지 게임주 삼총사를 제일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천보, 심텍, LX 세미콘, 대주전자재료, 오스코텍, CJENM, 나이스 평가정보, 서울반도체, TSE, 레고캠바이오, SFA를 지난주에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연기금이. 게임주와 그 다음에 반도체와 2차전지와 뭐 골고루 섞여 있네요. 그쵸?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을 연기금이 202억 원 제일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로 매수한 종목 LNF 83억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기금은 일단 천보는 던졌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아프리카TV 지금 굉장히 많이 싸져 있죠. 10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프리카TV도 저점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기관 매수의 중심 동진 세미캠은 역시 연기금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루트로닉, 원익 QNC, 삼강 MNT, ST팜, 에코프로, 동화기업, 코미코, 골프존, 휴젤, 인텍플러스를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역시나 동진 세미캠과 골프존 두 종목을 빼고는 다 파란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흐름이 진짜 안 좋았고 시장이 그냥 폭삭 무너지다 보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도 수익을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원익 QNC,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골프존, 코미코, 원익 머티리얼즈, TCK, 휴림로봇, 스튜디오 드래곤, 월덱스, 진성 TEC, 원익 P&E, 코나이를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들 보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에코프로하고 지금 보면은 일단 반도체 종목도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존을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네요. 그쵸? 자,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진짜 좋은 종목인데 심텍이 최근에 외국기관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뭐 저도 카카오게임즈 어제 이 카카오게임즈의 이 종가보다 100원 싸게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합권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어제만 하더라도 57,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 팜스토리, 루트로닉, LX세미콘, 천보,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바이오, 주성엔지니어링, 오스템 임플란트, 위메이드, 고영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은 잘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6만원까지 밀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뭐 개인 매수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역시나 개인 매수가 지난주에는 좀 들어왔다는 거. 그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다가 특히 외국인 사다가 한 방에 팔았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위메이드는 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간에도 보합으로 끝났지만 7만 원이 좀 잠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일단 뭐 더 빠지거나 뭐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더 줄여야 되겠죠. 뭐 더 손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계속 들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나 또 8만 원 무너질 때 그랬듯이 7만 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또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닥에서 역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내일 저는 장을 오전에 약세에서 오후 들면서 이제 강세로 전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망가졌지만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끝났고 또 미국의 그 한국 ETF가 상승하면서 막 어제 주가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미국이 한 0.38%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장이 장 초반에 분명히 빠질 건데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오후장이 될지 뭐 화요일장이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은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좀 잡아야 되고 상한선 부근에서는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축에 듭니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슬슬 그 바닥권에서 매수를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종목들을 좀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 하는 때가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급락을 했고 많이 빠진 다음에는 반발 매수 무조건 들어올 텐데 반발 매수는 뭐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강한 거, 그 다음에 실적 좋아질 거, 낙폭 너무 큰 거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이건 뭐 대단히 그 뭐 훌륭한 진단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그냥 당연한 거죠. 못 갈 종목이 갈 거라고 믿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딱 세 가지 키워드다. 지금은 모멘텀,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세 번째는 낙폭, 과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나 정도 덧붙인다면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